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그 다음에 사회 심리의 발달, 정서의 발달, 도덕성의 발달, 언어의 발달,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인지 발달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이 6가지 그 발달이 골고루 잘 발달된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나와서도 적응을 잘하고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든지 발달이 적다든지 하면 아이의 그 학습 발달이나 생활은 좀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균형적으로 발달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그 진단을 해보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중1, 2, 3 모두 그 진단을 해보면 이 중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이 중에서 너무 신체 발달이 안 됐는데 너무 학습량이 많다든지 운동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좀 쏟아내야 정서나 인지 발달이 되는데 너무 억제했다든지, 또 언어 발달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있어서 문과적 언어, 이과적 언어, 형식적 언어, 비형식적인 언어가 있는데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영어 유치원만 보냈다, 동화책만 읽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과적 성향이 오히려 이제 퇴화되는 이런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거 균형적으로 봐야 된다. 자, 제일 먼저 한번 신체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성장은 영아기, 태어나서 1살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소근육과 대근육이 발달에 들어가는 3세, 또 유치원, 그 다음에 저학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청소년기 신체적 변화가 있겠죠. 사춘기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우리 저는 이제 1, 2학년의 학습할 수 있는 집중력 시간이 1, 2학년은 한 15분 정도, 3, 4학년은 한 2, 30분 정도, 5, 6학년은 3, 40분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1, 2학년은 어, 1, 2학년은 저녁 때 학습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저녁 한 7시 이전에 이제 학습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3, 4학년은 8시 이전, 그 다음에 5, 6학년은 9시 이전에 학습을 끝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이 이제 취침을 하는 시간이 9시 정도, 3, 4학년이 10시 정도, 5, 6학년 다 11시 이전에는 10시 이전, 11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무리하게 시키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 초등학교 학생은 5, 6학년도 저녁 8시 전에는 학원을 완료하는 그런 학원을 운영했어요. 학원 임대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5, 6학년은 5, 6학년까지 8시에 끝내고 중학생들은 8시 이후 10시까지 이제 중학생반을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초등은 8시 이전에 완료하게 하는 거죠.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의 LA에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왕수학이 이제 직접 학원을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는 미국은 저녁 6시 이전에 학원이 끝납니다. 학원이 끝나서 집에 가서 가정 생활을 하는 이런 그, 그, 그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신체적 성장을 고려한 이런 그 방법이에요. 음. 근데 우리 그 어머님들 중에서 공부에 양으로 승부하는 어머님들이 있어요. 그 대치동 학부형님들 중에서 학생들을 학원 스케줄을 짜갖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어, 10시까지 학원을 보내는 학부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대치동에서는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 10시에 끝나면 그 1, 2학년 학생들이 그 가방을 메고 가는 그 버스에 타는 경우를 보는데 비효율적인 공부입니다. 물론 거기 학생들 중에서는 적응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체력이 되고 거기 환경에 적응을 해서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음, 대부분은 그 적응을 못하고 피로감에 의해서 의무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의 발달과 학습량은 어, 관련이 있다. 이 교육학적으로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들을 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학교 선생님 할 때나 학원을 운영을 할 때나 이렇게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음료수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에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공부에 성과도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 원인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SBS 뉴스에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비스페놀. 비스페놀이란 것은 어, 그 음료수나 음, 장난감, 음식, 음료수 용기 등 일상생활에 널려 있는 플라스틱이 인체 내분비계 교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런 기사를 가지고 저희 학원에 다니던 한 300분 학부형들한테 다 신문 자료를 그 기사를 주고 음료수라든가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그 음료수를 먹는 거를 어, 그 절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비스페놀도 있고 비스페놀 A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의 그, 그 내분비계에 영향을 줘서 이게 이제 ADHD라든가 주의 집중을 못하는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음식을 많이 그 그러니까 편하게 쓰죠. 플라스틱이나 비닐채로 그 데워 먹는 행위. 이게 이제 그 전자레인지에 그 이런 것들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학에서 배우는 물질의 변화라는 것이 열을 받으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그 데울 때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채 데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이들과 이런 걸 좀 같이 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도 이걸 주면 이런 기사를 읽고 지식도 쌓고 이런 글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 행동에 대한 저지도 하게 됩니다. 뭐 유아 때부터 관련이 많이 있죠. 젖병이라든가 뭐 아이들의 놀이기구, 장난감, 입에 많이 넣죠. 그리고 또 손에 묻혀진 것들이 입으로 가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교과서 같은 경우에 칼라로 돼 있죠. 어, 미국에 있는 교과서들은 흑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천연색 칼라입니다. 그리고 종이의 질도 달라요. 미국 책들은 가볍고 자연 펄프로 만들어져서 그 어, 책이 가볍고, 우리나라 책은 돌가루 위에 펄프를 얇게 덮고 그 위에 화학적 코팅을 한 책에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 칼라 잉크가 묻어 있는 상태의 책을 본 다음에 책을 보다가 공부하다가 이게 손에 묻어 있는 것들이 입으로 전달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칼라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교과서 업체라든가 이 정부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 단가가 싸다는 거. 돌가루를 넣고 그 위에 펄프를 얹는 게 펄프 값이 더 비싸죠. 돌가루 보다는. 그런 문제들,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키 캔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성분이 나왔다는 최근 기사가 있어요. 양키 캔틀, 이거는 이제 차의 방향제로 많이 쓰는 거죠. 가습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관련해서 최근에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공기살인이라는. 어, 어, 저희 아이를 키울 때도 저희 집사람이 저희 큰 아이가 5살, 작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넣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가 퇴근을 하고 그 살균제 넣은 가습기 냄새를 맡으면서 저가 시골 출신이라서 이게 방향제 냄새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답답하고, 그래서 저가 집사람한테 내가 매일 씻어줄게, 그거 넣지 마.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저의 시골 출신 감각으로 막았습니다. 그 얘기 가끔씩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 피해자들 보면. 그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아이들 건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학부모 강의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식 많이 하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는 아이들은 공부가 잘 안 되더라.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강남 아이들 중에 외식 좋아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 외식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저 경험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페트병 생수. 우유만 마셔도 미세 플라스틱 혈액까지 침투할 수 있다. 이게 어제 아마 기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찾은 자료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죠? 저도 이거 보면서 우유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겠다. 병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인체 폐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서 혈관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글들은 아이들과 같이 과학적인 공부도 되고 우리 그 수능에 그 비문학으로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같이 읽으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신문에 의미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서 읽는 것이 읽기 공부, 독해 이런 거에 도움이 됩니다. 언어 발달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과 같이 고민해 보는 거, 건강에 대해서. 수돗물 마시면 플라스틱이 섭취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에 생수를 마시니까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생수를 마시더라도 맨 밑에 5분의 1 이하는 마시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적게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것에 노출되면 암 위험이 있다. 소암 관련해서도 이제 그 글이 있는데, 프탈레이드는 플라스틱 항생제, 항염증제 등의 이제 가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내분계 교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저도 이제 커피는 일회용 커피를 사용하지 않고 그 용기를 가져가서 커피 그 파는 곳에서 용기를 주면 용기를 씻어 달라. 근데 이제 그 종업원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가 원가를 줄여주지 않냐, 씻어서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도 아이들에게 교육이다. 그리고 신체적 그 부분들이 고전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체의 발달과 성장과 달리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피곤하다면 학습이나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를 적절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 어른들도 몸이 안 좋으면 화도 내게 되고 그 사회적 관계들을 잘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땀을 흘리는 운동을 적절히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 중에 운동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1, 2학년, 3, 4학년 아이들 중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자연이 좋은 경관에 가서 산책, 걷기를 해라.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뜁니다. 화장실 갔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을 갈 때 뜁니다. 경쟁을 합니다. 누가 먼저 가냐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저 강원도 산골 시골 자연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연과 이 걷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